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들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많이 직접 상대해야 되고 그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면서 창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교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만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전혀 창조적이지도 않고 전혀 공감 능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도 되게 많았죠. 애들이 듣거나 말거나 자거나 말거나 혼자 수업하고 나가시는 분. 필기만 한깔 해놓고 나가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사라는 일이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인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난 대체 불가잖아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상대하면서 아이들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해 주면서 플러스 창의적인 티칭 스킬과 교구, 수업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침팬지들을 제2 언어로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체되기 좀 어려운 직업군에 속하긴 해요. 우리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좀 특별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일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맨날 왜 힘들어요?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 중에 저는 유아영어 강사가 반드시 100% 포함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인공지능처럼 애들한테 뭔가 전달만 해주고 끝나는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 인재상, 탁월한 협상 능력, 공감이 필요하겠죠. 공감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설득과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능력, 성실성, 지질성을 갖춘 성품, 이런 게 미래의 인재상인데 지금의 인재상하고 뭐 크게 다른가요? 다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 어디에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스펙이 좋아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학력이 높아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야, 학력 파괴 시대가 오겠어? 오겠어? 왔어요. 이미 왔어요.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 배워야 된다라는 그 사회성, 이 사회성은요 13세 이전에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두엽. 전두엽이 그때 사회성을 관장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 발전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뭐 해야 돼? 아이들한테 뭐 해요? 학습 컨텐츠를 막 주입해요. 그러면 전두엽이 발전을 딱 멈춰.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성, 도덕성, 판단력, 관계 형성 이런 막 엄청 막 망가지죠. 그러면 정작 학습 능력이 발휘해야 될 그 시기에 전두엽이 어때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학습 능력을 관장하는 그 기관과 굉장히 밀접히 관계에 있는 게 전두엽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둘 다 폭망.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배워야 되는 이 사회성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우리 수업이 지식을 주입하고 막 외우게 하고 아이들한테 막 전두엽을 막 못 자라게 막 억압하는 이런 수업이 되면 어떻겠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면 4차 산업혁명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이 너무 중요해. 근데 애들이 우르르 나왔다 우르르 들어가는 그룹 활동은 너무 복잡하고 대그룹 활동 막 꿈도 먹고 무조건 한 명씩 제일 예쁘게 앉아있는 애만 나와서 그냥 한 명 하고 들어가야 돼. 이런 수업에 가둬놔 보세요. 관계 형성 안 돼요. 왜? 나만 가만히 예쁘게 앉아있어. 얘 옆에서 난리 쳐도 상관없어. 가만히 앉아있다가 선생님 눈에 들면 나 나가서 하면 돼. 알게 모르게 얼마나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주는 행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랜덤하게 뽑는 것처럼 애들은 느껴야 된다고. 내가 물론 얘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은 자기 막 이렇게 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느끼기에 선생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보상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발표자를 뽑는 걸로 시키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관계 형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사회성이. 갈등 해결. 분쟁이 나고 갈등이 생겼어. 선생님하고 아이들도 갈등이 늘 있죠. 아이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 그럼 선생님부터 배우면 어떡해? 제일 멀리 앉혀놓고. 싸우는 친구들은 게임 못해요? 싸우면 안 되죠? 특히 영어 시간에. 막. 영어 시간 아니면 상관없거든, 나랑.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갈등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풀어야 돼요. 내가 진도 못 나가는 거.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오늘 워크숍 꼭 해야 되는데 워크숍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적인 철학이 여러분들께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수업 계획을 아무리 열심히 세우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지. 아이들이 발화를 여기서 푸는데 발화의 욕구에 대한 불만을 당연히 노래는 들어가줘야 되겠지. 대신 근데 이 노래가 어때야 돼? 아이들 즐겁게 할 수 있는 노래여야 돼.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 기준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끼리 관계 형성이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뭔가 협업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두 명 나와서, 아니면 4명이 나와서 그룹 활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맨날 개인 활동만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물음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 자,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아까 우리 누구죠? 엔 선생님이 무스티 성격을 설정했어. 얘는 되게 샤이하고 되게 내성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수줍음 많이 탄 이런 애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들이 수줍음 많이 타는 친구들은 정말 공감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수줍음이 많은 친구면 어떻겠다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그 방식,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 어때요? 스토리텔링 해줄 때 How does he feel? 꼭 물어보잖아요. 기분이 어떨까? 막 이런.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발전시켜야 돼요.